자, 11강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 굉장히 쉽게 우리가 느껴요. 예를 들어서 and, but, or, so, for, yet 원래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for하고 yet은 빼고 4가지만 우리가 자주 쓸 4가지만 살짝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요까지 총 6가지만 여기 한번 넣어놔봤어요. 자, 그런데 등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등위라는 건 위치, 즉 지위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지위에 있는 것끼리 연결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명사, 명사끼리 연결을 해야 되고 동사, 동사끼리 연결을 해야 되고 형용사, 형용사끼리, 부사, 부사끼리, 즉 품사끼리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품사끼리.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등위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주어는 주어끼리 연결을 하는 거고 목적어는 목적어끼리, 즉 문장 성분의 어떤 그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등위라는 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네요. 등위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품사들입니다.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를 쓰면 이렇게 돼요. 뭐뭐한 다, 이게 아니라 다라는 종결어미를 뭐뭐 하고, 뭐뭐 하지만, 뭐뭐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연결해서 다른 문장을 붙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배로 늘어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바로 등위 접속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쓸 때 나중에 우리가 또 뭐 절의 접속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절의 접속사인 종속 접속사라는 것도 공부하게 되지만 그 전에 이 등위 접속사라는 개념으로 1차적으로 문장을 크게 쓰는 개념이 되니까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됩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nd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and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뭐와 뭐뭐 그리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문장 위주로 써놓은 예문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그거 말고 제가 몇 가지만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너하고 내가 거기 가야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와 내가 거기 가야 할 거야. 이건 쉽죠? 어떻게 됩니까? you, 너와 and, 그리고 I, 내가 가야 할 거야니까 어떻게 하죠? 미래니까 we를 쓰고 가야 한다니까 have to. 자, 이제 지금쯤 되시면 이거 쉽죠? We will, you and I will have to go there.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주어끼리 그리고 명사끼리 연결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명사끼리 그리고 주어끼리 연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그녀가 너와 나를 초대했다. 그녀가 너와 나를 초대했다. 그녀가 초대했다. She, invited가 되겠죠. 그죠? invited. 근데 너와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you, and. 자, 이거 옛날에 쓸 때 제일 많이 틀리던 문이에요. I라고 써요. 이렇게. 그녀가 너와 나를 초대했다. She invited you and I. 틀렸죠? 왜 그러냐 그러냐면 요게 똑같은 명사이긴 하지만 이제는 얘의 문장 성분이 얘는 주어였고 이제 목적어니까 I가 아니라 목적격인 me를 쓰게 되겠죠. 자, 요거 생각보다 좀 어린 학생들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she invited you and me가 된다. 같은 품사끼리 그리고 같은 문장 성분끼리 연결해야 된다. 자, 이건 지금 명사끼리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형용사끼리 연결한 거 한번 볼까요? 그녀는 똑똑하고 이뻐. 자, 어때요? 그녀는 똑똑하고 이뻐.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녀는 똑똑하다를 먼저 적으면 되죠. She is smart 먼저 하면 돼요. 그녀는 똑똑하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이래요. and 그리고 다시 she is 예쁘다. beautiful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요게 맞는 문장이지만 실제로 she is는 이렇게 반복이 되죠. 문장끼리 연결한 거죠, 지금. 근데 반복이 되니까 she is는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She is smart and beautiful.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끼리 연결이 됩니다. 요렇게. 그죠? 군더더기를 버리고 나면. 그리고 또 문장 성분을 따져보자면 얘는 형용사 보호고 얘는 형용사 보호가 되겠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요거?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거 이제 형용사의 기능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보호의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고 만든다. 자, 그러면 나는 똑똑하고 예쁜 걸프렌드가 있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걸프렌드가 있어. I have. 그죠? 걸프렌드인데 자, 이렇게 여자친구가 있어. 여친이 있어. 근데 이 여친이 어때요? 똑똑하고 예쁜 여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는 smart, 똑똑하고 and beautiful한 이렇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미게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공부한 것도 같이 한번 복습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형용사끼리 연결을 했고 보호끼리, 지금은 꾸미는 형용사끼리 이렇게 연결이 됐다. 자, 그럼 부사끼리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명령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야, 그거 한번 읽어봐라. 자, 그거 읽어. 일단 해봅시다. read, 그거 읽어. that, 끝났죠? 근데 어떻게 읽느냐 하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해서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봐라. 어떻게 할까요? read that, 천천히, slowly, 그죠? 그리고 주의 깊게, carefully 이렇게 되죠. 주의 깊게.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slowly라는 부사와 carefully라는 부사가 연결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 같은 문장 성분끼리 연결한다라는 개념이 일단 한번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거기 책 속에 있는 예문들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nd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연결할 때는 이렇습니다만 동사끼리 연결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그리고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못 써먹습니다. 그게 아니라 동작이 연속될 때, 일어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거기 연속 동작에서 뭐뭐 하고는 뭐뭐 하더니 이렇게 나죠. 실제로 요 말을 우리가 훨씬 더 and하고 많이 직결해서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난 돌을 집어서 그걸 던졌지. 나는 돌을 집어 그걸 던졌지. 어때요? 집는다라는 동작과 던지다라는 동작이 연결돼서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 있는 문장이 어때요? I picked up a stone. 돌을 집었다. And threw it. 원래는 어땠을까요? I picked up a stone and I threw it이었겠죠. 근데 and I는 버리고 threw it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더니, 집어서 던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뭐뭐 하더니라는 개념 예문으로 한번 보면 그가 일어서더니 소리쳤다. 조용히 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소리쳤다 했죠. He, 여기서는 got up 적어놨죠. got up 또는 stood up. And he shouted인데 he는 버리면 he got up and shouted. Be quiet. 이렇게 되죠. 동사끼리 연결됩니다. 그런데 동사끼리 연결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뭡니까? 우리말 개념으로 뭐뭐 하더니 뭐뭐 하더라. 즉 연속 동작이라는 그 말에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걸 쓰느냐. 그러자면 그게 뭐뭐 하더니 뭐뭐 하고는 뭐뭐 하고 뭐뭐 하더라. 이 개념일 때 and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 이 and가 또 명령문에도 사용이 돼요. 물론 이 명령문 말고 또 당위가 들어가면 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샤워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샤워해라. take a shower. 끝났죠? 그러면 이때 연결할 때도 and를 써요. 명령을 하고 나서 해라. 그러면 and you will feel better. 이렇게 되죠. 그죠? 그때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and를 쓰면 뭐뭐 해. 그러면 이런 개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and를 왜 우리가 따로 공부합니까? 실제로 and를 우리가 그리고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못 써먹기 때문에 이런 예문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and를 쓰는구나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but이 나오는데요. but은 반대 개념이죠. and는 같은 개념이 좋은 것끼리 나쁜 것끼리 이렇게 연결했다면 but은 반대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연결하는 거죠. 볼게요. 우린 피곤했지만 행복했어.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린 피곤했다. We were tired. 끝났죠? but 하지만 원래는 뭡니까? We were happy예요. 그런데 we were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면 we were tired but happy가 되죠. 형용사 보호끼리 연결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행복했다 and happy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쳤다 그리고 행복했다. 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지쳤다라는 나쁜 개념과 행복하다라는 좋은 개념이 연결될 때는 but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쳤고 슬펐다 이렇게 할 때는 and로 연결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래서 그냥 단순히 and but이 아니라 언제 쓰는지 한번 이해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넌 할 수 있지만 그녀는 못하잖아. 요거 하고 밑에 난 시간이 충분하다. 그는 아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저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난 할 수 있지만 그녀는 못한다. 어때요? I can do that. 난 그걸 할 수 있어. But 하지만 콤마 찍고 but she 원래는 can't do that. 이겁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반복되는 구간이 앞쪽의 부분 주어에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여기 do부터가 반복되죠. do that. 요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리면 반복되는 걸. 이렇게 되죠. I can do that, but she can't가 되죠. 나는 할 수 있으나 그녀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조동사 뒤에
형식 조동사 뒤에 오는 부분은 버려버리게 되는 이 패턴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동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I will do that, but 하면 여기 뭐겠어요? She will not이 되겠죠, 이때는. She won't가 될 거예요. 그러면 I should do that. 나는 그걸 해야 해. 하지만 그녀는 아니야. 아니면 I should do that, but she should not이 되겠죠.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썼던 조동사의 부정 형태를 뒤에 써서 이렇게 해서 누구는 뭐뭐 하지만 뭐뭐는 아니야 라는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비동사 들어가는 것도 한번 봅시다. I am, 나는 스마트, 똑똑해. 나는 똑똑하지만 넌 아니잖아? 어떻게 합니까? But 원래대로 하면 you are not smart인데 필요 없으니까 요까지만. 어때요? 여기에 앞에 문장이 비동사니까 여기도 조동사로 당연히 be와 not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완료도 한번 써볼까요? 나는 그걸 봤지만 I have, I've 이렇게 줄여 쓰죠. I've seen that. 그걸 봤지만 넌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But you 이때는 뭘 쓸까요? 앞에 조동사가 have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you have not이 되겠죠. haven't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뒤에 또 연습 문제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식 조동사일 때 형식 조동사의 부정문을 써주고 비동사일 때 비동사의 부정문을 써주고 have라는 조동사일 때 have의 부정문을 써주게 되는 이런 패턴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개념은 일반 동사, 즉 조동사가 없는 경우인데 나는 시간이 충분하지만 그는 아니야. 어떻게 됩니까?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enough time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아니야. he. 자,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have죠.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그는 아니다. 안 가지고 있다니까 does not이 되겠죠. 이때는. doesn't. 왜 doesn't 오는지 아시죠? have가 일반 동사니까 여기도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고 doesn't를 쓴 거죠. 뒤에는 필요 없고 버려버렸고. 만약에 이게 I had였다면 난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그는 아니었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니까 didn't 하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한 문장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조동사 4가지를 정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조동사의 법칙을 적용해서 조동사에 not을 붙여서 but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포함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but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난 지쳤지만 다시 일어났다. I was tired, but 원래는 뭐 I stood up again인데 I를 버리면 I stood up again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OR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OR은 선택하는 거예요. OR은 뭐뭐 아니면 뭐다. 또 아니면 뭐다. 뭐 이런 거죠. 뭐 자유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철수가 2~3명 데려올 걸 2명이나 3명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철수 may bring 2 or 3 guys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는 천재 아니면 바보가 틀림없다. 자,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그는 천재가 틀림없다. 아니면 바보가 틀림없다. 어떻게 돼요? He must be a genius. 아니면 뭐 여기서는 or 그게 아니면 or he must be an idiot일 텐데 he must be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He must be a genius or an idiot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거예요. 천재이거나 아니면 바보다. 그 다음에 너 올 거냐 말 거냐. 자, 한번 볼까요? 너 올 거니? Will you come? 끝났죠? Will you come? 근데 말 거냐? 어떻게 할까요? or 다음에 뭘 쓸 건데 그냥 or not만 쓰면 돼요. 할 거냐? 그거에 반대를 할 거냐? 이렇게 됐으면 or not만 쓰면 되죠. 이걸 우리가 더 선택 의문문이라고 해요. 요건 뒤에 이제 프랙티스에 살짝 제가 넣어놨는데 그때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넌 천재냐 아니면 바보냐? 자, 너 천재냐? Are you a genius? 아니면 바보냐? Or an idiot?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뭐뭐 할 거냐? 그게 아니냐 할 때는 or 하나만 붙였고 밑에는 뭐뭐냐 아니면 뭐뭐냐 할 때는 or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선택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연습 문제에서. 자, 그리고 or은 명령문이거나 이게 당연히 해야 돼 라는 문장이 오면 뒤에 or를 쓰면 해라 또는 해야 한다. or를 쓰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개념이 돼요.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이었지만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나가라 안 그러면 버스 놓칠 거다. 지금 나가 go out now 지금 나가거라. 아니면 or you will miss the bus 되겠죠. 나가거라 아니면이 돼요. 당위일 때도 보면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해. 아니면 그가 화낼 거야. 이걸 해야 해. 아니면 그가 화낼 거야. We must 또는 we should do tha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or he will be angry. He will get angry가 되겠죠. 그래서 명령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당위 꼭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와도 이렇게 아니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됐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so가 나오는데요. so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so는 그래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원인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볼게요. 너무 늦어서 난 전화 안 했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늦었다. It was too late. 그래서, so I didn't call you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늦어서 전화 안 했다. 그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난 슬펐다. 또는, 그가 오지 않아서 난 슬펐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일 때 이걸 쓰느냐를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he didn't come, 오지 않았다. So I was sad가 됩니다. 그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가 연결되는 거죠. 그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샀다. 다시 말하면 그는 돈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샀다. 그가 돈이 없어서 내가 샀다. 이 말이죠. 그래서 he didn't have money. So I bought that.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OR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이 돼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사절 가면 because나 as, since 같은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 해서 그걸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가 오지 않아서 난 슬펐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운 대로 하면 he didn't come. So I was sad. 이렇게 연결했죠. 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제 부사절로 연결하면 지금 이게 원인이죠. 이게 결과고. 그러면 원인을 because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because he didn't come. 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so가 필요 없죠. I was sad. 이렇게도 조금 있으면 이제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여기서 등이 여기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좀 실력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뭘 이렇게 표현해?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건 또 그때 가서 중요한 거고. 자, 이제 밑에 두 개는 제가 이제 살짝 우리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요. not A but B가 있어요. A가 아니라 B다. 자, 한번 볼게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순이었다. 일단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만 하면 되는 거죠. That was not me. 됐죠? 그리고 콤마 찍고 but 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그는 멍청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다. 일단 그는 멍청하지 않다. He is not foolish. But 뭐다? 현명한 거다. Wise. 원래대로 하면 읽죠. He is not foolish. But he is wise인데 he is 버리면 이렇게 wise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A but B도 애법 중요합니다. 많이 쓰게 돼요. 중요하다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써야 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not A but B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고, 부탁한 게 아니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난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야. I'm not asking.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야. But 명령하고 있어. ordering.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거? 됐고,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라는 게 있는데요. A뿐만 아니라 B도, 즉 둘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넌 똑똑할 뿐만 아니라 친절해. 자, 한번 이거는 직접 적으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물론 not only but also가 뭐가 어려워? 외워서 쓰면 되는데. 근데 한번 머리로 저래서 저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 쉽죠. 그러면 너는 뭐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you are not. 자, 요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You are not smart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똑똑하지 않다죠. 그런데 여기에 not을 살짝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only를 딱 not이 아니라 only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똑똑한 것만 한 게 아니다.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not only가 뭐뭐 할 뿐만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not only but also를 외울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알면 다시 한번 볼까요? only가 없으면 너는 똑똑하지 않다는데 only가 여기 들어가면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똑똑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but 또한 너는 뭐다? 여기 친절하다. kind 이렇게 됩니다. also는 여러분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 are not only smart but kind 또는 but also kind인데 다시 한번 앞에 부분만 잘 이해하면 돼요. 너는 오직 똑똑하기만 한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또한 kind해.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이제 앞으로 써먹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난 너뿐만 아니라 그도 싫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만 싫은 게 아니야. I hate not only you 이렇게 되죠. but 또는 but also him. 그녀네요. 힘. 근데 여기는 헐 적어놨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는 노래도 하고 춤도 춰. 자, 이때는 동사끼리 연결했는데, 그는 노래만 한 게 아니야. 춤도 췄어네. 과거죠. 그럼 뭐예요? 그는 didn't죠.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데, didn't를 쓰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he not only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he not only sang. 노래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but
also는 생략해버리면 춤도 췄다, danced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이 시제가 과거죠. 그리고 얘도 당연히 과거로 써야 됩니다. 여기는 과거 썼는데 여기는 현재 쓰거나 여기는 현재 썼는데 여기는 과거 쓰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제도 한번 맞춰줘서 마지막까지 한번 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등위 접속사 그리고 not only but also not의 법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 저 쉬운 걸 뭐 저렇게 설명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은 이게 객관식 시험 문제에 나올 땐 쉽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써먹어야 돼요. 써먹으려고 하는 문법은 문법 자체만 보면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언제 걔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연습이 뒤에 프랙티스로 장장 3장이나 제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가서 프랙티스를 잘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애벅 갔는데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등위 접속사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문법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 말을 자주 제가 하는데 문법이라는 게 필요는 해요. 공부하는데 문법 없이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하는 원어민이야. 원래 그 말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야. 일상생활 속에서 저절로 익혀지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원어민들도 문법 공부 안 하면 걔들도 쓸 때 많이 틀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많이 틀리게 써요. 걔들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를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법이라는 도구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법에 매몰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데 뗏목이나 나룻배를 타야 되겠죠. 뗏목을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저쪽까지 가서 이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뗏목을 타고 쭉 건너가서는 이 뗏목이 좋아서 뗏목에서 안 내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문법을 비유하자면 바로 이 뗏목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강을 건널 때 문법은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도구죠. 영어라는 강을 건너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뗏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타고 쭉 건너갔는데 그걸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문법에서 내려야 돼요. 문법에서 내려서 실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 시험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뗏목을 타고 와서 뗏목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왜냐? 학교의 어떤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런 점수를 요구하는 것들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단어를 열심히 외워서 점수가 나오는 시험들은 바로 이 뗏목에서 내리지 않은 상황 이거를 많이 테스트를 해요. 그걸 넘어가서 뗏목에서 내려서 이제 자유롭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건 이제 바로 라이팅, 스피킹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팅, 스피킹 개념으로 우리가 넘어갔을 때는 어떠냐 하면 뗏목에서 내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문법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문법을 다 까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문법을 달달달달 꿰고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은 환상을 버리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등위 접속사에서 말이 좀 주절주절 많았는데요. 어쨌든 여기 적어 놓은 게 이거 처음에는 안 넣었었어요. 이 챕터를. 근데 넣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요 개념 한번 더 짚어줘야 문장 쓸 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우리가 지금 프랙티스 연습 꼭 하셔야 돼요. 프랙티스 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법 길어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프랙티스 하세요. 끝!